체인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뭘까? 되게 심플하고 좋은데 체인 방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전 링크 리스트에는 그치 새롭게 노드를 추가하고 빼고 이런 걸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체인 방식으로 하면 넣고 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쭉쭉쭉쭉 과거로 돌아가 보면 어떤 걸 우리가 했었냐면 딜리트를 했어요. 딜리트 기억나죠? 그죠? 자, 링크 리스트에서 어떤 노드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삭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삭제하고 싶은 그 노드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삭제하고 싶은 노드의 앞에 노드의 주소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나를 지우고 싶어. 50이라는 이 레코드에 해당하는 노드를 지우고 싶으면 그냥 나만 사라지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리키고 있는 앞에 노드의 링크 필드를 내가 가리키고 있던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그치? 내가 싹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드의 앞에 노드의 링크 필드가 나의 링크 필드와 같게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해야 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사라져버리면 리스트가 끊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드를 지우고 싶으면 꼭 그거의 앞에 노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근데 이 체인은요 나의 다음 노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우고 싶은데 나의 앞에 노드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우려면 굉장히 잘 설계를 해서 굉장히 잘 준비를 해서 삭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서큘러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서큘러 큐는 필요 없어요. 큐를 링크 리스트를 표현하면 서큘러가 필요 없지만 이런 삭제, 추가 이런 것들 좀 더 자유롭게 하기 하나의 포인터만 가지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서큘러 리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서큘러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결국 끝이 처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의 맨 마지막 노드의 링크 필드가 그 리스트의 맨 앞에 노드를 가리키게. 이렇게 하는 게 서큘러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특별한 노드를 하나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야. 여기가 시작이야 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그런 특별한 노드를 할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헤드 노드라고 하나 정의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익스포넌트가 음수야. 그러니까 지금 가정은 다항식의 차수가 0보다 크다는 가정인 거예요. 0보다 작은 다항식을 표현할 때는 이게 당연히 먹히지 않겠죠. 지금 우리의 가정은 다항식의 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음수를 할당을 하는 거죠. 음수를 할당하면 이건 그러니까 차수가 음수면 얘는 헤드노드다 라고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하는 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 항도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마지막 노드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첫째 노드이기도 하고 마지막 노드이기도 한 거니까 링크 필드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항식의 경우에는 이제 항을 표현하기 위한 노드들을 이렇게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노드들이 각 노드들이 다음 항을 가리키도록 하고 맨 마지막 항은 여기 헤드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항식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을 A라는 다항식, B라는 다항식, 그 다음에 C라는 다항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다항식을 이렇게 만들고 B라는 다항식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다항식의 합을 구하는데 당연히 얘도 다항식이니까 맨 앞에는 이런 헤드 노드가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다항식에 대해서 헤드 노드 다음부터 보면서 차수가 같으니까 개수를 합해가지고 노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링크를 따라가서 그 다음 노드들의 차수를 비교하는데 얘가 더 커. 여기야. 그러니까 차수가 큰 B의 항을 C에다가 옮겨놓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다음 항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A는 멈춰있는 상태인데 A와 B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차수를 비교해서 A의 차수가 더 크니까 A의 차수를 카피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 항으로 가고 그 다음 항으로 가서 비교했더니 얘가 차수가 더 크니까 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다음 필드를 따라가니까 여기 가죠. 자, 여기서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차수가 여기 보면 B라는 애가 이 B라는 다항식이 끝까지 다 갔어요. 그래서 끝 노드가 누굴 가리키고 있냐면 헤드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헤드 노드의 차수가 음수예요.
그죠? 그리고 A라고 하는 아직 항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항이라고 하는 건 항의 차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잘 기억해보면 제가 좀 사실 그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다항식의 합을 구할 때 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A라는 다항식을 가리키는 포인터와 B라는 다항식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고 이렇게 쭉 항을 옮겨가는데 두 개가 넣을 포인터가 아닐 동안에 뭐 이렇게 하고 어느 하나가 널 포인터가 되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아직 널 포인터가 아닌 그런 그 포인트 그 다항식에 대해서 나머지 항들을 그 새롭게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다항식에다가 갖다 붙이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코드가 두 개로 분할돼 있었어요. 아직 항에 두 개의 다항식에 항이 남아있는 경우에 대한 코드와 어느 하나만 남아있는 거에 대한 코드로 해서 코드가 분할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서큘러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니까 한 가지로 다 가능한 거예요. 왜? 어떠한 다항식이 마지막 항까지 가고 나서 그래서 그 링크 필드를 따라가서 처음 헤드노드로 가게 되면 0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항이 남아있는 동안은 차수가 그 각 항의 차수가 요 헤드노드의 차수보다 다 커요. 그래서 그냥 얘는 여기서 멈춰 있고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 쭉 따라가면서 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될 텐데. 하여튼 이 A는 이제 마지막 항에 가 있고 B는 항을 다 맞춰서 처음 헤드노드로 가 있는데 차수를 비교하니까 아무튼 여기에 차수가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새로 더해서 만들어지는 C라는 다항식에다가 A에 남아있는 항을 추가하게 될 거고 그래서 얘도 이제 그 링크 필드를 따라가게 되면 처음 항을 만나겠죠. 헤드노드로 얘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다항식에서 차수가 같으면 개수를 더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포인터가 이렇게 옮겨서 헤드노드에 와서 보니까 차수가 똑같아요. 그렇죠?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요. 자, 그러면 뭐지? 다시 그럼 여기서 또 개수를 더해가지고 항을 만들어야 될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의미 있는 항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노드가 아니고 그냥 리스트의 처음 노드, 각각의 다항식을 표현하는 처음 노드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차수가 같다고 두 개를 요 앞에 개수를 더한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이 다항식을 표현하는 링크 리스트를 쭉 따라가는 와중에 차수가 같아지는 상황은 이렇게 정상적인 차수인 경우도 있지만 헤드노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차수가 같을 때 우리가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헤드노드로 가 있는 상황인 거야? 아니면 정상적인 노드인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큘러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된 다항식 하나 A와 다항식 B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A는 A의 링크, B는 B의 링크가 됐어요. 그리고 C는 get 노드. 그래서 아까 다항식 노드들이 반환되어 있는 그 어베일이라는 리스트에서 노드를 하나 가져다가 C라는 내가 그걸 할당을 받고 그 다음에 C 엑스포넌트는 마이너스 1, 헤드 노드이기 때문에 헤드 노드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자, 연산을 하기 위해서 A는 A의 링크, B는 B의 링크가 됐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죠? 왜 노드를 하나 포기하고 가버려요? 왜 포기해요? 그러니까 A의 헤드노드, 그러니까 지금 A와 B는 A라는 다항식을 표현하는 링크 리스트의 헤드노드를 가리키고 있지. B는 또 마찬가지 헤드노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죠. 그죠? 응?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노드로 포인터를 옮기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다항식 연산을 하기 위해서 A와 B가 넘겨왔는데 그 A와 B는 여기예요. 요 헤드노드. 헤드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들이 넘어온 거야. 여기는 덧셈을 하고 싶어. 그렇죠? 수식에 연산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의미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A가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헤드노드는 덧셈 연산하는 데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얘는 빼고 간다는 거예요. 빼고 그 다음 노드부터 보면서 우리가 연산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A는 A의 링크, B는 B의 링크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옮겨놓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뺑뺑뺑 돕니다. 뺑뺑뺑 도는데 A와 B에 그래서 다항식 두 개의 다항식이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의 각 항에 대해서 차수를 비교해서 차수가 크면 차수가 작으면 B가 크다는 거니까 B의 차수가 크다는 거니까 B를 새로운 다항식에다가 붙이고 그렇죠? B가 가리키고 있는 항을 새로운 다항식에다가 갖다 붙이고 그 다음 노드 그러니까 B는 이제 그 항은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 항을 가리키도록 포인터가 이동을 할 거고 같다고 하면 아까 제가 설명했죠? 두 개, 지금 다항식을 표현하는 링크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그 다항식을 표현한 링크 리스트의 두 노드가 서로 다른 다항식에 있는 노드들의 차수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다. 한 가지, 진짜로 의미 있는 항을 표현하는 노드로서 그 차수가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한 바퀴 뺑 돌아서 그렇죠? 한 바퀴 뺑 돌아서 둘 다 헤드 노드에 와 있으면 헤드 노드의 차수 부분을 다 마이너스 1로 세팅하기로 했기 때문에 차수가 같다는 것은 둘 다 헤드 노드에 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래서 둘이 같을 때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간 거니 의미 있는 데이터인 거니 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뺑 돌아간 거니 그러면 끝난 거야. 연산이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요 룹을 빠져나올 거야. 아니면 그 항에 해당하는 개수들을 합해가지고 새로운 항을 만들어서 다항식 C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다항식 모두 지금 주어진 항에 대해서 처리가 다 끝났으니까 A도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B도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다음 노드로 이동하도록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고 나면 우리가 서큘러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한 거였기 때문에 마지막 노드의 링크 필드가 첫 노드, 처음 만들었던 헤드 노드를 가리키도록 하고 그 함수 링크 리스트의 시작 주소값 C를 리턴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스타트 A는 A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노드, 그 어떤 이미 이 두 개의 다항식 주어는 한 다항식의 처음 주소 헤드 노드 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한 바퀴 다 뺑 돈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이렇게 쭉 흐름을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다항식을 그려놓으면서 제가 설명했던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해보지 않는 한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좀 시간이 아까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직접 손으로 그려가면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서큘러 리스트로 표현되어 이건 리트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잖아. 리트 리스트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드들을 다 시스템에다 반납하는 아니다. 미안해. 그건 어베일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서큘러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되어 있는 링트 리스트를 어베일에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어베일 그러니까 체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링크 리스트를 반납하는 걸 우리가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드 하나씩 다 반납을 하고, 그래서 반납을 하기 전에 그 다음 링크 필드를 따라가서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옮겨온 다음에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반납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서큘러 리프레젠테이션은 그래서 아까 그쵸? while 룹이라는 게 필요했어. 근데 서큘러는 while 룹이 없어요. 이게 뭐지? 반납도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신박합니다. 신박.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널인 경우 말고는 일상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제 이게 첫 번째 노드니까 차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x의 4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다항식을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노드가 이렇게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헤드 노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베일도 이미 노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노드가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인데 노드가 있다고 할 때 일단 어떻게 하나 보자면 근데 아무튼
얘를 반납하고 나면 리스트는 더 이상 어떤 의미 있는 애를 가리키면 안 되고 얘가 널 값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가 그 일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PTR, 그러니까 리스트 값을 파라미터로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 미안. 이렇게 C erase 리스트의 주소값. 리스트에 앰퍼샌드를 붙여가지고 리스트의 주소값을 파라미터로 넘깁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 노트에 에러 있어요. 아마 PTR이 여기를 가리키게 되어 있을 텐데 PTR이 리스트를 가리키게 해야 돼요. 아마 강의 노트가 오류가 있을 겁니다. 맞아? 그쵸? 잘못되어 있죠? PTR이 리스트를 가리켜야 돼요. 이 노드를 가리키면 안 돼요. 그쵸? 왜? 포인터예요, 얘는. 자, 그래서 따라가 보면 자, if star PTR. 그쵸? PTR은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고 리스트가 의미 있는 노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템프는 star PTR의 링크. 스타 PTR, 리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죠. 스타 PTR은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타 PTR, 그러니까 템프가 스타 PTR의 링크예요. 그러니까 템프 누가 가리키냐, 뭘 가리키냐면 얘를 가리키죠. 그렇죠? 템프는 그 폴리 포인터를 선언을 했고, 템프는 스타 PTR의 링크예요. 그래서 이 링크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 PTR의 링크는 어베일이야. 스타 PTR의 링크.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의 이 링크 필드를 어베일을 가리키게 해. 자, 그 다음에 어베일은 템프야. 끝났어. 따라가 볼까요? 어베일로부터 따라가 볼게요. 어베일로부터 따라가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끝났어요. 와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타 PTR은 널이 됩니다. 리스트가 가리키가 PTR이 가리키고 있는 것의 값이 널로 바뀌는 거니까 이제 리스트가 널 값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베일로부터 추적을 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한 방에 신박하게 반납하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